치매 환자분들의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똑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 20번 한다든지 전화도 수십 번 하고,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이런 병이 생겼나 보다 막 이런 자책감이 생기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치매로 진단받은 가족이 있다면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사실 의사가 제일 하기 싫은 진단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치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는 치매 중기 이상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이 사실 의사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치매라는 병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고 치료제도 없다 막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선입견으로 어떻게 보면 꼭 피하고 싶은 병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였기 때문에요. 의사인 저도 그분들에게 치매라고 진단을 할 때 정말 신중하고 그다음에 모든 검사 결과를 다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라는 진단명을 딱 이렇게 들은 순간 정말 많은 분들이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혹시나 하고 왔는데 정말 우리 엄마가 치매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라고요? 이렇게 이제 약간 처음에는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죄책감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제가 엄마 아빠 너무 속을 많이 썩여드렸나 봐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제가 속 좀 많이 썩였죠. 막 이렇게 약간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보이는 그런 분들도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굉장히 그래서 뭐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래요? 치매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돈도 현금 인출기에 놓고 그냥 오고 그런 거군요. 이렇게 이제 본인의 실수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 증상이 내가 치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태연하게 그러면 선생님 제가 약 먹고 치료받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사인 저는 속으로 사실 가슴이 타면서 어떻게 하면 진행이 안 되고 좋아지게 하고 고민이 막 생기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환자인분과 가족분들은 너무 담대하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래서 내가 뭐 치매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 이제부터 열심히 치료하고 관리하고 나 치매랑 열심히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놀랍게도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치매는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병이고 우리 집에도 올 수 있는 병입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고 똑똑하고 모든 걸 잘 완벽하게 잘 해내서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기억도 깜빡깜빡 하더니 병원에 갔는데 치매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빨리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뇌에 어떤 병이 생긴 거구나. 그래서 뇌세포가 더 죽지 않도록 또 뇌혈관이 더 손상되지 않도록 열심히 치료를 해드려야겠구나.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로 진단받은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하지 마시고 빨리 받아들여라. 그리고 치매로 진단받은 가족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치료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치매는 치료도 안 되는데요. 뭐하러 병원에 가요? 나도 바쁘고 힘들고 약 드시면 어떤 분들은 막 토하고 안 먹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 너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치료 안 하고 잘 지내시다가 곱게 천국 가시도록 그렇게 해드릴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치매 환자분들에 대한 또 다른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치료를 해야 더 악화되지 않고 증상을 많이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치매의 한 15% 정도는 완치가 되는 치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도 완치가 됐습니다라고 판정될 때 5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우리가 완치라고 판정을 하거든요. 근데 치매도 초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하면 5년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면 치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분들의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같은 말 한다든지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루에 10번, 20번 한다든지 전화도 수십 번 하고 물건도 계속 찾고 그럴 때 이제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것도 못하냐고요. 내가 그거 여러 번, 10번, 20번 얘기해줬는데 그것도 하나 기억 못해요? 약도 하나 제대로 못 먹어요? 나중에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서 폭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화를 내면 치매 환자분들이 왜 화를 냈는지를 사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치매 환자분들은 뇌가 성장을 하고 온전히 있다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세포가 줄어들고 손상돼서 뇌 기능이 이렇게 소실되는 거고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에게는 화를 내봤자 그냥 나의 에너지 소모만 된다. 그리고 환자분들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제가 성격이 이상한 애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분들이나 보호사분들이 이제 많으신데요. 그분들은 치매 환자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금방 한 것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우리 화요일 날 병원에 가야 돼요. 어머니 제가 10시까지 갈 테니까 준비해놓고 계세요. 라고 며느님이 전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화요일 날 딱 아침에 10시 다 돼서 갔는데도 어머니 그냥 이렇게 머리도 부싱부싱 하고 잠옷 입고 그다음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아침 방송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며느님이 정말 어머니 내가 어제 정말 힘들게 전화했는데 그것도 기억을 못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일이 다반수거든요. 그런데 치매 환자하고 대화할 때는 내 말을 잊어버리시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하는 순간 이 말은 까먹는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미리 사실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 당일에 내가 좀 일찍 와서 어머니 제가 지금 집에 도착하기 한 30분 전, 1시간 전이니까 어머니 지금 세수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사실은 하나하나 챙겨드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요. 약 드시는 것도 약 드세요가 아니라 약 드시는지 전화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또는 얼람을 맞춰서 9시면 9시에 얼람이 울려서 얼람이 울리면 약 먹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때 닥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어떤 때는 기억을 하시거든요. 사실 치매 환자분들이 모든 걸 다 몽땅 다 까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매라는 병은 정말 바보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세포가 군데군데 손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능들은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젊어서부터 계속 돈 계산을 한다든지 계주한다든지 이러면서 돈에 대한 뇌 기능이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치매에 걸려도 돈에 대한 실수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분들도 이분들이 어떤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자꾸 이제 내 말을 잊어버리니까 일부러 그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말을 기억했다 그러면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의사소통의 다른 방법은 그것도 못해요입니다. 그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치매 환자분의 실수를 자꾸 지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달팽이처럼 웅크리게 되고 자기만의 어떤 껍질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가족분들하고 하다가 그것도 못해요? 어머니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아우 정말 참 내 힘들어 죽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그 다음 말을 안 하세요. 대화를 안 하면 사실 치매 환자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우리가 잘 감지가 안 되어서 진행하는 것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어머니 제가 마트에 가서 카레랑 사갖고 와서 머리에 좋은 음식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트라는 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들이 들어와서 어머니 집사람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몰라 이렇게 반응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하고 대화할 때는 사실 글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보실 수 있도록 적어놓고 외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몸 언어, 표정 언어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좀 치매 초기에는 그래도 이런 언어적인 게 좀 소통이 되는데 중기로 진행이 되고 말기로 갈수록 정말 언어적인 그런 이해력이나 단어를 다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환자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안아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럴 때 머리도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손도 좀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치매 환자분들도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아이들에게 좀 고통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나 나를 보호해주는 이런 보호사분들이 인상을 찡그린다든지 화가 난 표정으로 환자를 대하면 나도 자꾸 더 위축이 되고 좀 더 심해져서 전두엽이 망가지면 나의 반응이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매 환자분들이 심해지면 행동장애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운 치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난폭하고 욕도 하고 막 이렇게 짜증내고 이런 행동 변화를 보이는데 소통에서 문제가 생길 때 더 많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매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이 처음에 치매를 진단하게 되면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말 잘해드려야겠다. 이게 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이런 병이 생겼나 보다. 막 이런 약간 자책감이 생기면서 정말 진행을 안 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환자분 보호자분들을 만날 때 보면 이분들이 정말 지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냥 온 시간을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는데 다 투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 아버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계획을 해서 하루에 이제 24시간이면 잠자는 시간 한 7시간, 8시간 빼고 16시간 정도를 어머니, 아버님을 다 모든 걸 케어하면서 지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치매 환자를 혼자서 6시간 이상 돌볼 때 노인 학대가 일어난다고 이제 보고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런데 치매는 오래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병이거든요. 우리가 뭐 한 달, 2달 이렇게 관리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1년, 2년, 길면 10년, 15년도 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계속 하루에 6시간 혼자서만 돌본다면 나도 모르게 언어 학대, 행동에서의 학대, 그 다음에 치매 환자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서러움을 좀 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은 학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분들에게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요. 치매라는 병은 혼자 돌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치매 진단을 받은 우리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자꾸 알려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돌보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가족들 뭐 형제분들이 있으면 나눠서 내가 월요일, 화요일 돌보면 너는 수요일날 와서 어머니 산책도 시켜주고 그림도 그려보고 주말에는 누가 하고 이렇게 약간 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치매 환자의 돌봄은 사실은 분담을 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무남동녀 또는 동남이에요. 혼자뿐이 없는데 같이 나눌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치매 지원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돌보는 시간들을 좀 나누어야 합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은요,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가 약 88만 6천 명이라고 이제 보고되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약 1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약 130만 명이 될 것으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50년 정도가 되면 300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진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의 유병률을 65세 이상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은 치매로 진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치매 환자의 유병률은 플러스가 아니라 더블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서 한 10%의 치매 환자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70세가 되면 더블링이 되니까 20%의 환자가 발생하는 거고 75세가 되면 또 더블링이 되니까 40%의 환자가 되는 거고 80세가 되면 40%의 더블링이니까 80% 정도.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병이 바로 치매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내 나이만큼 치매 위험도는 더블링 돼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그러면 노인병이군요. 나이 든 분들만 걸리는 병이에요. 그럼 저는 좀 안심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증가하는 병이긴 맞지만 사실 젊은 분들도 충분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뇌세포와 뇌혈관이 손상되어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뇌세포와 뇌혈관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뇌세포와 뇌혈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뇌세포와 뇌혈관 관리를 안 하면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치매라는 병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치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초록이 치매는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통계에 보면 8.96% 정도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치매 환자의 한 100명이라고 하면 9명에서 10명 정도가 젊은 치매, 초록이 치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다른 연구에 의하면 좀 더 많게 20%까지도 보고된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초록이 치매가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고 부각이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2009년에 초록이 치매 환자분들이 약 17,772명 정도 진단이 되었는데요. 2018년에는 무려 63,231명으로 진단하는 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무려 약 10년 사이에 4배 정도 초록이 치매 환자가 이제 증가한 건데요. 그러면 이 초록이 치매 환자가 없던 환자분들이 슝 하고 나타난 걸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현대 사회의 젊은 분들도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치매 위험 인자에 많이 노출이 되죠. 뭐 식단이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흡연도 많이 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도 더 많이 노출이 되니까 치매도 좀 많이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요인은 이 초록이 치매에 대한 진단 기술과 관심이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워낙 있었던 환자분들의 발굴이 좀 더 많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될수록 치매의 유병률은 이제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똑같이 증가하는 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이죠. 그래서 사실 우울증은 우리가 가짜 치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심해지면 이 치매 환자처럼 기억도 잘 안 되고 인지기능 저하도 발생하고 어떤 의욕도 없고 뭔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와 가짜 치매, 우울증과의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울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정말 내가 기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의욕도 없고 인지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혼자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증상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사실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정밀 검사를 하고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치료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약을 드시고 치료를 하면 다시 정상처럼 회복이 됩니다. 치매는 그렇지가 않죠. 스트레스로 잠깐 쉴게요. 그래서 휴가 갔다가 오면 다시 원상으로 일이 돌아가잖아요. 치매는 어떤 거냐면 뇌세포가 아예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이렇게 소실이 되는데 얘는 휴가 갔다 온 게 아니라 아예 사표 내고 나간 거거든요. 돌아오질 않죠. 그래서 우울증과 치매에서의 우울은 약간 이렇게 좀 다르다. 그런데 이 감별 진단은 사실 그 전문가에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서 정확하게 진찰을 받는 게 중요하고 우울증은 치료를 하면 좋아진다. 치매는 치료를 해도 증상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울해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우울이 가짜 치매일 수도 있지만 진짜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휴가를 갔다가는 돌아오잖아요. 업무가 정상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울증은 치료를 하면 사실은 많이 좋아집니다.
치매를 진단을 받게 되면 사실 이제 당황스러우시죠.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되게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다른 병들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병도 특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진단을 받은 병원이 있다면 그 의사 선생님하고 우리가 이제 약물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들을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좀 예민하시다 이러면 2주 간격으로 처음에는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좀 안정이 되면 뭐 한 달, 그 다음에 2달, 이제 3개월 이렇게 조금 병원에 가는 간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규칙적으로 병원에 이 치매 환자분들을 모시고 가야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의 어떤 말하는 모양, 그 다음에 행동 변화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다른 증상들이 변화가 있는지를 진찰을 하고 약을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치매 환자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우리 치매 환자분을 모시고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따라오지도 않으시고 말도 안 듣고, 왜냐하면 또 치매라는 병이 아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 안 아픈데 왜 가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어머니 아버님이 나보고 감히 치매라고? 내가 얼마나 왕년에 똑똑했고 내가 우리 동네에서 천재 났다고 그랬고 내가 옛날에 다 1등 했어 이러면서 이제 거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치매 환자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치매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분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약을 잘 먹게 해야 되고요. 근데 환자분들이 치매로 진단받는 순간 약을 혼자서 못 드실 수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을 먹고 또 먹을 수도 있고 드셨는데도 안 먹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꼭 사실은 챙겨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약을 병원에서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처방을 하면 그 약을 이렇게 달력에 하나씩 붙여 놓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살고 있다고 하면 꼭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아니면 이제 정말 혼자 살고 있는데 약을 챙겨 드실 수가 없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약을 잘 드실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도 사회적인 환경이나 가정적인 환경도 고려해서 맞추어야 됩니다. 사실 초기에는 그냥 약만 드시고 내 인지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조금 저하됐거나 공간에 대한 거, 계산 능력이라든지 길찾기가 잘 안 된다든지 전두엽 기능 같은 것들이 좀 저하됐을 때 그것들을 훈련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비약물적인 인지 중재 치료인데요. 이제 그런 것도 책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책으로도 이렇게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병원도 있습니다. 인지 중재 치료를 같이 하도록. 그러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사실은 약물 치료와 함께 뇌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인지 치료를 하는 게 치매 치료 효과에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사실 치매라는 병이 걸리면 내가 세월이 갈수록 조금 새로운 것을 더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하고 늘 잘하던 일상생활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악화되기 전에 초기부터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서 머리 빗기 하고 옷 갈아입는 거, 양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아침마다 이제 손 운동을 하면서 시작한다든지, 그리고 아침에 메뉴는 내가 꼭 요구르트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 야채를 꼭 먹는 습관, 뭐 이런 거 이제 들여놓고, 밥 먹고 나서는 내가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 것을 꼭 어디를 규칙적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프레임을 이제 짜놓는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초기에 내가 진행이 됐을 때도 그냥 습관처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짜서 매일매일 반복하도록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는 사실 단기간에 끝나는 병이 아니라 장기간 우리가 치료하고 관리하고 하는 병이기 때문에요. 치매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연간 치매 관리와 치료 비용은 개인당 2,074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제 보고되어 있고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총 비용이 약 14조 6천억 원이 소요가 된다고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용은 우리나라 전체 GDP의 약 0.8%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사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치매 환자의 어떤 치료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치매 증상이 심해질수록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치매라는 병은요, 사실 진단을 하면서 정상이던 분들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뇌세포와 뇌혈관이 손상되어서 내가 갖고 있던 고유의 기능,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치매의 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단을 내리는 순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병이 이제 치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를 진단받으면 혼자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치매를 진단받게 되면 혼자서 약을 챙겨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보호자분들이나 간병인이나 누군가 꼭 도움이 필요한 병이 이제 치매이죠. 그래서 치매라는 병에 이런 관리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래도 초기의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 도움이 약간만 드려도 혼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증상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 도움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치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대. 1년에 2,074만 원이면 야 진짜 그건 뭐 월급의 반도 되네. 막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치매를 초기에 진단을 해서 진행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하면 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